헥사곤 투자자문에서 CIO를 맡고 있는 김영근입니다. 4월 인카금융 서비스 경제 전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중장기 상승 추세 계속되고 있고요. 조정의 기미가 별로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어저께 기준으로 1470원을 돌파했죠. 굉장히 의미 있는 선을 돌파한 것 같고요. 한국은행이 1470원을 돌파 못하게 하려고 엄청나게 눌렀는데 결국은 뚫고 엊그제 돌파를 했다는 게 의미가 있고, 지금 저희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한 3개월 정도의 어떤 횡보하면서 조정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거의 끝나고 다시 턴해서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는 과정이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상당히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적정 환율은 저희 모델로 봤을 때는 올해 기준으로 1,550원 정도에서 지금 우상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평가하는 적정 환율은 그 정도에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1,470원이면 적정 환율보다 낮잖아요. 그러니까 상승 압력이 아직도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올해 그렇게 되면 1,500원대 중반, 중후반까지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년에 보니까 매년 한 100원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적정 환율이.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변수가 없으면 지금 100원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트럼프 정책, 관세 정책이 만약에 계속된다. 그러니까 올해도 계속되고 내년에도 만약에 유지가 된다라고 보면 원달러 환율의 적정 환율의 상승 폭이 더 강해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적정 환율을 계산하는 방식이 분모에는 외환 보유액이 있고요. 분자에는 이제 우리나라 원화 유동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표들도 다 섞지만 가장 메인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달러 대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원화 유동성, 원화를 찍어내는 거죠. 원화 유동성이 너무 많아지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원달러가 상승하는 건데, 그게 가장 본질적인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관세 정책이 너무 강하고 지속이 오래되고 하면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지금 미국에서 무역 수지 엄청 많이 내고 있는데 흑자를, 그런 부분들이 다 사라질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수출도 위축이 되고, 그렇다면 외환 보유액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데 그 감소 폭이 더 강할 거 아니에요.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적정 환율의 어떤 밴드가 더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적정 환율은 1,550원대, 이 1,550원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이 파란색이 적정 환율인데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이게 분모와 분자의 변수를 향후 한 3년에서 5년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추정을 해봐도 우상향일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이제 저희 예상에 틀려서 이렇게 꺾이면 그때 의견을 바꿀 거예요. 바꿀 건데, 지금 봐서는 이때 이후로 올라온 요인들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경제는 저성장에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성장에 빠지다 보니까 금리도 낮죠. 근데 미국에 비해서, 그러니까 달러하고 원화를 비교하는 거니까, 미국에 비해서 성장률도 낮아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 비해서 금리 수준도 낮아지고 있고, 이렇게 되면 돈이 원화에서 달러로, 그러니까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채권 투자자도 금리 낮은 한국 채권보다 금리 높은 미국 채권을 사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자도 성장률이 굉장히 낮은 우리나라 주식보다는 성장률이 높으면 이익 증가율도 높잖아요. 미국 주식을 선호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기본적으로 국내에 있는 자금들, 저축 자금이나 또는 투자 자금들이 국내의 자산보다는 해외 자산으로 많이 빠져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는 자꾸 감소를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경기가 나쁘고 저성장이 빠지니까 정부는 계속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령화가 시작되잖아요. 인구 구조도 감소하고, 이제 복지 비용 같은 것도 많이 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가 계속 돈을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환경이 2028년, 2030년까지 바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더 하면 더 했지. 거기다가 또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정책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외환 보유고 측면에서 더 안 좋은 소식이니까 요 트렌드가 바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 이렇게 트렌드를 그려보면 2030년에는 1,800원대, 1,700원, 1,800원대가 뉴노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환율이 계속 출렁출렁 거리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연평균 한 7%씩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원달러가 상승하는 거고.
그래서 요 정도 속도예요. 지금 현재 요때부터 속도를 계산해 보면 연 평균 7%의 속도로 지금 계속 적정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원화만 들고 있으면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연평균 7%씩 구매력이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큰 거예요. 7%면. 그래서 이거는 급격하게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약간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가 노력한다고 어떻게 해결이 되는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잖아요.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이 떨어진 걸 다시 돌리려면 인구가 좀 늘어져야 되는데 노동 인구를 늘릴 수도 없는 거고 당장 뭐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 이렇게 펀더멘탈하게 나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원화가. 그 인디케이터가 올라가는 요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과연 5년 후에 이게 바뀔 수 있을까? 흐름이? 제가 봤을 때는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2028년 정도, 2030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 환율이 결국은 1,700원, 1,800원 때까지 상승이 있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전망이 계속 맞고 있고요. 2018년서부터 보시면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어쨌든 출렁출렁 거려도.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전망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뭐 현재까지는 잘 맞았는데 뭐 앞으로도 잘 맞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저희는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그냥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고 단순하게 보려고 노력하거든요. 모든 자산 가격을 전망할 때는 너무 복잡해지면 이게 이제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는 그냥 몇 가지 지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지표를 가지고 인디케이터를 만들어서 가격을 평가하고 그냥 예측을 하거든요.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게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달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인디케이터를 이걸로 막 갖고 있는데, 이거는 미국으로 들어가는 순자금,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 자금들이 있는데 이제 미국으로도 가고 유럽으로도 가고 신흥국도 가는데, 이 미국으로 가는 자금 빼기 유럽과 신흥국으로 가는 자금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으로 가는 자금에서 요 유럽과 신흥국으로 가는 자금을 뺀, 그러니까 미국으로 들어가는 순자금인 거죠. 그 순유입 자금이 올라가면 결국은 달러는 강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건데, 지금 현재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비하면 달러 인덱스가 지금 별로 못 갔어요. 여기까지는 잘 갔는데, 따라갔는데 여기 눌리고 나서는 지금 못 가고 있거든요. 결국은 그 국가부채와 금처럼 계속 눌려 있다가 한 번에 이거를 해소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달러 강세가 일어나서. 그리고 지금 관세 정책이 만약에 성공한다면 달러 강세가 계속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글로벌하게 풀리는 달러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신흥국에서는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들은 외환위기, 우리나라 97년 외환위기처럼 이런 외환위기를 겪을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인도네시아 같은 상당히 위험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신흥국을 비롯해서 이런 취약한 국가들은 외환위기에 빠지고, 우리나라처럼 이제 외환은 좀 풍부하게 많지만 지금 구조적으로 좀 안 좋은 국가들, 수출 의존의 국가들은 아무래도 이제 무역 환경이 이제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가기 때문에 불리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통화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외환위기까지는 안 가겠지만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앞으로도 많이 발생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는 제가 봤을 때는 103 정도가 바닥이라고 보고 있는데, 103에서 바닥 더 밀리진 않는 것 같아요. 103에서 104 정도 좀 자리 잡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115까지 결국은 올라가지 않을까, 한 1, 2년 안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달러 강세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소개를 못 드렸는데, 이게 외환보유고예요. 우리나라 외환보유가 파란색 선이고요. 이게 원달러 환율인데, 이게 로그 차트예요. 로그 차트다 보니까 이제 비율로 보는 거니까 더 잘 보이죠. 예전에 IMF 때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줄었는지가 잘 보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2008년 때 외환보유고가 확 줄었잖아요. 지금 보면 완만한 속도로 줄고 있거든요. 이때에 비하면 아주 양반이죠. 줄어든 속도가 굉장히 완만한데, 이때 확 줄었을 때 보면 원달러 환율이 확 튀었잖아요. 이때도 줄은 속도로 봐서는 많이 튄 거죠. 지금은 완만하게 줄고 있기 때문에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나라 환율은 외환보유고의 흐름에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성향이 강한 거죠. 당연하게 이게 분모를
가지고 있잖아요. 분모를 차지하는 게 외환보유고이기 때문에 이 영향을 받는 거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이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관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지금처럼 완만하게 계속 줄 거냐, 아니면 확 줄어들게 될 거냐. 이거는 이제 무역수지 흑자 폭에 달려 있는데, 만약에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확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관세를 계속 두드려 맞으면. 그럴 경우에 이 무역수지 흑자를 다른 데서 낼 수 있으면 다행인데, 예전에는 중국에서 많이 내다가 중국이 망가지면서 미국에서 흑자를 많이 내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미국에서 이제 또 흑자가 줄어들었을 때 또 다른 국가에서 내지 못한다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외환보유고가 이렇게 감소하는 속도가 지금은 완만한데 더 급해질 수도 있어요. 급해지면 원달러도 더 급하게 올라가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환율 예전에, 그러니까 저희처럼 인디케이터를 안 갖고 계시니까 환율을 보실 때는 외환보유고를 열심히 보셔라. 외환보유고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거든요. 외환보유고의 추이를 보시면 이게 감소폭이 굉장히 커지고 외환보유고가 감소한다. 그러면 그냥 원달러는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추세적으로. 이렇게 하면